인생이 고달플 때 마시는 소주는 쓰디쓴 맛이 나고 즐거울 때 마시는 소주는 한없이 달다. 슬플 때 한 잔, 기쁠 때 한 잔, 외로울 때 한 잔, 그리울 때 한 잔. 이 얼마나 삶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훌륭한 친구인가. 이 모든 내용은 소주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서울의 밤은 유난히 밝고 활기찹니다.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바람에 실려오는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음주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 했어요. 작은 고깃집에 들어서자 가게 안은 이미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모두 초록색 병 바로 소주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소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소주와 맥주를 섞어 소맥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었어요. 자, 가득 부어봐.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맥주잔에 소주를 조금 따르고는 이내 맥주를 채웠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잔 속에 넣고 힘차게 때렸어요. 마치 마술을 부리듯 숟가락을 때리자 거품이 솟아올랐고 원샷이다 하며 건배를 외쳤어요. 모두가 잔을 높이 들어 짠소리와 함께 건배를 외쳤어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 중에 술의 향이 퍼져나갔고 소맥을 한 번에 들이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흥미와 즐거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술 마시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었고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사람들은 소맥을 마시며 웃고 이야기하며 삶을 나누었어요. 저는 소주와 소맥이 단순히 술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깊게 만들어주는 문화적 매개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이 힘들고 어려웠던 산업화 시대에서부터 급격한 경제 성장에 이르기까지 소주는 늘 그들과 함께 성장해왔고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으며 피로를 풀어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어느새 소주는 국민 주류로 자리 잡았고 근로자, 건설 노동자, 지식인, 직장인, 공무원 할 것 없이 소주는 한국인에게 보약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윈터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여행작가이자 문화평론가죠. 제 직업은 세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글로 옮기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독특한 술인 소주에 매혹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부모님은 유난히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셨고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기회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특히 좋아했는데 그곳의 음식과 음악 문화를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그 무렵 책을 통해 일본의 다도 문화나 중국의 사찰 등을 접하면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0대 초반에 저는 본격적으로 여행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제 첫 공식적인 글은 스페인에서 경험한 음식에 대한 리뷰였고 그 글이 예상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음식과 문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를 여행하고 그 나라의 음식과 사람들이 연결된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평론가로도 활동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유튜브에서 영국 남자라는 채널을 보던 날 저는 그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늘어져 무심코 영상을 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화면 속에서 영국 남자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리액션을 하는 모습이 저를 단번에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매콤한 김치찌개를 한 입 먹고는 마치 혀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다가도 이내 그 매운맛에 끌린 듯 다시 한 입 더 떠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시고 있던 그 작은 초록색 병 바로 소주가 눈에 띄었어요. 이거 정말 독하다 하며 소주를 마신 후 눈을 찡그리던 영국 남자들이 어느새 소맥 제조법을 배우고 있었죠. 소맥 이게 뭔데 하고
의아해하는 저에게 영상 속의 한국인 친구가 먼저 소주를 맥주잔에 따르고 그 위에 맥주를 적당히 부었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잔을 톡톡 두드리자 마치 마법처럼 잔 안에서 거품이 폭발하듯 일어났지요. 그들의 눈이 커졌고 한 명이 외쳤어요. 이건 마법이야. 맥주와 소주가 이렇게 섞이다니 대체 무슨 과학이 들어간 거지 하며 환호성을 외치더군요. 첫 잔을 비우고 나서 그들은 말 그대로 한순간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건 완전히 신세계야 라며 한 명은 소맥을 연달아 마시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소맥의 비율을 연구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잔을 돌리며 다양한 비율로 소맥을 제조해 보았고 더 부드러운 맛이 나는 비율을 발견할 때마다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도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들의 흥분에 감염된 저는 소맥이라는 건 대체 어떤 맛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더 많은 소주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이어졌어요. 영국 남자들이 한국식 고깃집에서 한껏 취한 상태로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기울이는 장면이었어요. 소주와 삼겹살은 최고의 조합이야 라며 그들은 삼겹살을 한 점 집어 소주와 함께 삼켰고 입안에서 고소한 고기와 소주가 어우러지는 순간을 크게 감탄했어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비빔밥을 먹으며 소주 한 잔을 곁들이면 매콤한 양념장의 강렬한 맛을 소주가 딱 맞게 눌러준다고 말하던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한 영상에서는 그들이 서로 짠을 외치며 잔을 부딪히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어요. 소맥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니야. 이건 의식이야 라며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웃으며 한국에서의 음주 문화가 사람들과의 유대를 깊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듯해 보였어요. 그들은 술을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고 취기가 오르면 서로에게 농담처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영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종종 조용하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마시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들이 폭탄주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음주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였어요. 소주를 먼저 맥주잔에 따르고 그 위에 위스키 잔을 살짝 올린 후 숟가락으로 그 잔을 톡톡 치자 위스키 잔이 맥주잔 속으로 빠졌어요. 그들은 이 음주법을 보고는 이건 완전히 미친 발명품이야 라며 깔깔 웃었어요. 폭탄주를 한 입 마시고는 놀라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거 한 잔에 바로 취할 것 같아라고 외쳤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영국 남자들의 영상을 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음주 문화가 얼마나 다채롭고 흥미로운지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재미있는 의식이자 경험인 것이었죠. 이러한 순간들이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유쾌한 영상들을 보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한국이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소주와 소맥의 진정한 맛을 직접 느끼고 영국 남자들이 경험한 그 신기하고 즐거운 순간들을 저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무더운 7월에 친구 제시카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에게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서 여행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깊이 있는 경험을 쌓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제시카와 저는 한류의 열풍과 한국 음식, 주류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을 찾았어요. 다행히 제시카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저희는 현지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여행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고 저에게는 제시카의 통역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는 일주일 동안 서울의 다양한 음식과 술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어요. 첫날은 명동의 삼겹살집에서 시작되었죠. 그곳은 작은 가게였지만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한국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벽에는 수많은 연예인의 사인이 걸려 있었고 고기 굽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여기 정말 유명한 곳이야. 한국에서는 삼겹살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 제시카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제시카는 이미 한국 음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한국어로 능숙하게 주문을 했어요. 저희는 삼겹살과 된장찌개 그리고 당연히 소주를 주문했어요. 소주가 나오자 제시카는 자연스럽게 소주를 따라주며 한국인들의 음주 예절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따라줘야 해. 그리고 술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절이라고 했어요. 제시카는 고개를 살짝 돌리고 소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도 따라하며 그 순간을 즐겼죠. 소주 특유의 깔끔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삼겹살과 함께라면 그 쓴맛이 오히려 깊은 풍미로 느껴졌어요. 저희가 소주를 마시며 음식을 즐기는 동안 주변에서는 다양한 음주 방식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무리는 저녁 회식 중인 직장인들로 보였고 그들은 소맥을 제조하고 있었어요. 맥주잔에 소주를 적당히 붓고 그 위에 맥주를 따라 거품이 일어나도록 숟가락으로 잔을 두드렸어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으며 그들은 모두가 잔을 높이 들고 위하여를 외치며 한 입에 소맥을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이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붉은 기운이 돌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워 보였어요. 저희는 그 장면에 감화되어 소맥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제시카가 술을 따라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번 해봐야지. 이게 바로 한국의 진정한 음주 문화니까. 제시카는 한국어로 직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소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숟가락을 두드리자 맥주 거품이 솟구쳤고 저희는 동시에 잔을 들어 올렸어요. 위하여라는 외침과 함께 소맥을 한 입에 마셨어요. 부드러운 맥주와 알싸한 소주의 조화가 입안에서 녹아들었어요. 그 맛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합적이었어요. 기분 좋은 알코올의 열기가 몸을 타고 퍼져나갔고 저는 이래서 영국 남자 채널에서 열광을 하고 마셨구나 하며 이해가 되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홍대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그곳은 조금 더 서민적인 분위기였지만 오히려 그 점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한국식 전, 튀김, 그리고 해물파전이 저희 앞에 놓였어요. 제시카는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소주를 주문했고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국인들이 어떻게 술을 즐기는지 관찰했어요. 혼자 소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친구들과 떠들며 잔을 기울이는 무리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 이상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술은 단순히 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대화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매개체처럼 보였어요. 그중 한 중년 남성이 눈에 띄었는데 그는 혼자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천천히 비우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고뇌에 잠긴 듯 보였고 소주잔을 들 때마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소주를 들이킬 때마다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지만 그 잔 속에는 마치 그가 내려놓고 싶은 삶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마지막 한 잔을 마시고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고뇌는 잔과 함께 잠시 사라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죠. 그 장면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소주가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일상의 일부가 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이런 장면들은 제시카와 제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문화평론가로서의 관점에서 한국 음주 문화를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희는 소주가 한국인들에게 단순히 마시는 술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화적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술을 통해 그들은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슬픔을 나누며 인생의 순간들을 함께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들은 제게 글에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담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지막 날 저희는 횟집에 갔는데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유럽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경악을 한다는 산낙지인데 횟집에서 서비스로 나온 것이었죠. 몸통과 다리가 전부 잘려서 나온 산낙지는 꿈틀대면서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산낙지를 먹기 위해서는 외국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유럽에서는 살아있는 낙지를 먹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만 특화된 메뉴이자 음식이라서 당연히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노란 참기름과 소금이 혼합되어 있는 기름장에 잘려서 움직이는 산낙지를 담그고 다시 입으로 넣은 순간 입안에 달라붙고 뭔가를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맛은 없으며 식감도 꼬물거려서 상당히 힘들고 괴로웠으며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은 이걸 왜 먹을까? 살아꿈틀거리는 자체가 보기도 싫은데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산낙지를 먹는 걸 보니 너무 대단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산낙지를 희석시키고 아무렇지 않게 삼켜버릴 수 있는 술이 있었어요. 바로 소주였습니다. 횟집에서는 소주를 흔들어서 회오리처럼 만든 다음 뚜껑을 돌리더군요. 화려한 손목 스냅으로 돌려서 소주를 마시며 반드시 잔을 부딪혀야 제맛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저와 제시카는 자신의 희노애락을 함께할 친구가 소주만큼 훌륭한 친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플 때 한 잔, 기쁠 때 한 잔, 외로울 때 한 잔, 그리울 때 한 잔. 이 얼마나 삶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훌륭한 친구인가요? 맥주처럼 배부르게 마시며 여러 잔을 많이 마실 필요도 없이 조그만 잔에 4분의 3 정도로 채워 들이키는 소주는 그냥 인생 그 자체인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이 소주 한 병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고 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술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연결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고 한국인들의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소주 체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영국으로 돌아온 후 그 맛과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소주를 구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아시아 마켓이나 특정 주류 전문점에서만 소주를 구할 수 있었고 그마저도 한정된 브랜드와 종류만 취급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맛 소주나 다양한 브랜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격은 더욱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소주 한 병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것과 달리 영국에서는 소주 한 병이 10파운드 이상, 레스토랑에서는 20파운드에 달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 소주를 마시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몇 번이고 지갑을 열게 만들었어요. 영국의 술 문화는 한국과는 사뭇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 후 펍에 모여 맥주를 마시거나 특별한 날에는 와인이나 위스키를 즐깁니다. 술을 마시는 방식도 비교적 여유롭고 개인적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에서는 술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느낌이 강했어요. 영국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긴 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강한 공동체 의식은 상대적으로 덜했거든요. 소주를 영국 친구들과 함께 마실 때면 그들은 항상 소주의 알코올 도수에 놀라곤 했죠. 이게 보드카처럼 강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반응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소주를 한 모금 들이켰을 때의 쓴맛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맥주나 와인에 익숙한 영국인들에게 소주는 조금 낯선 술이었기 때문에 그 쓴맛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그러나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소맥을 소개할 때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소맥 제조법을 영국 친구들에게 전수해 주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소주와 맥주를 섞는다고? 이게 말이 되라는 의문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막상 제가 잔을 들고 소맥을 만들어주자 그들의 표정이 금세 변했어요. 저는 먼저 맥주잔에 소주를 적당히 따르고 그 위에 맥주를 부었어요. 이어서 숟가락으로 잔을 툭툭 치자 거품이 일어나며 소맥이 완성되었어요. 그 순간 영국 친구들은 마치 마술을 본 듯한 표정으로 이건 진짜 대단한데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렇게 만든다고라며 한 친구가 자신도 직접 소맥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어요. 그는 저를 흉내내어 소주와 맥주를 섞었지만 거품이 과하게 일어나며 잔 밖으로 넘치는 바람에 모두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만들려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라며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처음 소맥을 마셨을 때 그들은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움과 동시에 느껴지는 약간의 알싸함에 놀랐다고 해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맛있는데라며 한 친구는 소맥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잔을 들어올리고는 한 잔 더를 외치며 한국식 건배의 즐거움을 나누었어요. 소맥의 알코올 농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친구들은 나중에 술 기운이 오르자 다들 붉어진 얼굴로 이거 생각보다 강하잖아라며 웃음을 지었죠. 그러나 그 강렬한 맛에 한번 빠져든 후로는 한국에서 배운 이 새로운 음주법이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열풍을 일으켰어요. 영국의 펍에서 소맥을 제조해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소주를 잔에 따르고 맥주를 섞으며 짠을 외치는 모습이 영국의 전통적인 술 마시는 풍경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지만 그만큼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주로 여유롭게 술을 마시는 반면 소맥을 마실 때는 마치 한국에서의 활기찬 음주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은 영국 친구들에게 한국 음주 문화를 소개하는 즐거움을 선사했고 그들은 이제 소맥을 마실 때마다 한국의 그 밤거리를 떠올리곤 했어요. 결국 영국에서 소주를 마시는 것은 비록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소주와 소맥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영국의 술 문화와도 비교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지요. 술을 마시는 방식과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은 같았어요. 이제 영국에서도 소주와 소맥을 마시며 한국에서의 그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리곤 합니다. 소주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초록색 병에 담긴 소주는 단순한 알코올 음료가 아닌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 담아내며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음악과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주류 문화도 그에 따라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선 깊은 문화적 매력을 가진 소주만의 독특한 매력에 있어요. 소주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다재다능함에 있어요. 소주는 보드카처럼 강한 술로 인식되지만 도수가 비교적 낮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기본적인 소주는 약간의 쓴맛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소주가 음식과 함께 즐기기에 완벽한 술로 인식되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점차 인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삼겹살과 김치찌개, 전골 등과 함께 마시는 소주는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맛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과일맛 소주가 출시되면서 소주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어요. 딸기, 복숭아, 청포도 등의 과일향이 가미된 소주는 기존의 쓴맛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이 과일 소주들은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가벼운 맛 덕분에 처음 소주를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친근한 인상을 준다고 해요. 소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먹방 콘텐츠에서 소주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궁금증이 실제로 소주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소주를 마시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의 술 문화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또한 소주는 가격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어요. 다른 술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저렴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술이 비싼 경우가 많은데 소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제공해 새로운 음주 경험을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어요. 소주가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소맥과 같은 독특한 음주 방식 때문입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신비롭고 독특한 제조 방식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소맥을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그 과정 자체가 흥미로워 마치 놀이처럼 즐기곤 합니다. 술잔에 소주를 따르고 맥주를 부은 후 숟가락으로 잔을 두드려 거품을 일으키는 이 과정은 단순한 음주를 넘어선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맛은 기존의 술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소맥의 매력은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어요. 다양한 바와 레스토랑에서 소맥을 시도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맥 제조법을 배우고 즐기는 사람들 역시 급증하고 있어요. 한국의 음식과 소주는 그 맛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적 의미가 더해져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소주와 음식 문화를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이 매력적인 문화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소중한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길 바라며 그 여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국의 맛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제가 경험한 소주의 깊은 맛과 따뜻한 한국의 정서는 언제나 저의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